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제수라고 합니다. 원주에서 왔습니다. 지금 저는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전국협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별로 한 게 없어서 올해부터 열심히 교육위원장의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저희가 DSD 원주라고 하는 2009년도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때 자료를 정말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원주에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하는 걸 좀 들춰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시작할 때 고려했던 5가지 주요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3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원주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끝났는데도 별로 나아진 게 없어서 다시 플러스10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어본 이제 제목입니다. 제가 진단하는 이 사회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상당히 많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많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그냥 좋은 말잔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중립의 언어의 소모 이런 걸 제가 좀 이렇게 필요하게 좀 느끼는 지점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이제 많이 쓰는 슬라이드이긴 한데요. 스위스의 볼라텐이라고 하는 3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한 800년 정도 된 마을인데요. 이렇게 생긴 아주 이쁜 마을이었는데 스위스 산간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스위스 알프스에 어른들이 슬슬 녹더니 작년 5월 28일 날 쏟아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밑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작은 호수처럼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만에 800년 동안 세대를 거치면서 살아오던 한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지속 가능성에 되게 관련해서 되게 절감적인 현장을 본 겁니다. 반면에 굉장히 희망적인 측면도 한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나중에 모든 사태가 끝난 다음에 한 명이 욕드립니다. 그분은 아마 저 밑에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측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위험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딱 일주일 전에 주민 전체를 대피를 시켜서 사망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으로 무엇을 교육하고 어떤 학습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아주 많은 마을들은 볼라텐과 비슷한 여건에 처해 있거든요. 이렇게 사라져버린 마을이 스위스의 볼라텐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열심히 교육하고 학습은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변화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문구가 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미국이 이 남북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파국이 오면, 위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인간이 죽는 것보다 먼저 인간성이 죽는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내용도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쭉 조사를 좀 해서 한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5가지 분석을 좀 해봤던 건데,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나는 중하위층이라는 인식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하위층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물질적 안정을 찾는 방향의 과제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생계 불안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속 불가능성입니다. 사회 문제를 시민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 2020년 대비 2025년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 이런 거죠. 내가 이걸 한다면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인식들이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전에는 환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환경 문제를 접근하는 시민들의 방식은 혼자 활동하고 혼자 뭔가를 하고 사진을 이쁘게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연대 점점 약화되고요. 함께 뭘 해보자는 인식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적 위기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큰 한국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는 건데요. 파란색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최근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건 환경이나 기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하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많이 합니다. 정부의 정책,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심리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습된 무기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석이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2000년에 이제 원주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만들 준비를 해서 이제 사무국장님께서 올해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제 25년째 사무국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속계획 사무국장 중에 제일 오래된 사무국장입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 가장 능력 없는 사무국장이고 합니다.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일을 지역사회에서 해보겠다고 판을 딱 열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특히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협이 점점 민원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치 중심의,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의 언어로 바뀝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고 공감하고 행동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속협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2008년도에 고민을 해서 2009년도에 처음
DESD 원주, 이게 이제 유엔 거를 가져온 거죠. 원래 DESD라고 하는 게 유엔 지속가능 발전 10년입니다. 요하네스버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유엔에서 그 회의를 끝내면서 결정내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지속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10년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쯤 봤을 때 2009년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관련 보너스 선언이 되게 될 때 이걸 지역에서 좀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원주 지속 가능 발전 교육 10년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확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5가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과정이 지켜야 되는 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학습자도 필요한 거잖아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였고요. 세 번째는 거점 공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어느 곳에서나 시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거점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딱 10년 후에 센터를 3개를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기업과 만들었고 2개는 이제 원주시와 만들어서 이제 3개, 최근에 이제 4개가 됐는데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들을 이제 건립하거나 이제 공간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선 좋은 제도나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잠깐 소개하겠지만 우리 원주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네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10년 동안 이걸 해나가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5가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10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그렇게 진행됐던 것과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제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하면서 13개 목표와 연계된 이제 교육 사업들을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54개의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거버넌스 41개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고 10년 동안 12만 4천 명의 시민들이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는 이 사람으로 조직되는 회원들을 이제 해봤고요. 그래서 이걸 10년 이제 열심히 했다고 해서 2018년도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이제 이 프로젝트로 이제 받게 됐습니다. 한 거에 비해서는 주목을 빨리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다시 이제 10년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파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미래를 사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미래를 팔고 있는, 현재를 살기 위해서 미래를 계속 소진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서 이제 원주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관점은 지역성입니다. 지역은 배경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조건 같은 겁니다. 시민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배울 때 교육 학습자로서 SDGs 17개 목표를 배우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삶이, 나의 마을이, 나의 도시가 지속 가능한가? 라는 걸 이해하고 그렇지 못하면 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인가 혹은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연결되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저희가 이제 여기 사진이 이제 마을오달샘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원인동이라고 하는 원주의 굉장히 먼 도심입니다. 가면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고
어쩔 수 없이 60년 이상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쭉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을 했더니 주민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저 할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내 이웃이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 서로 계속 돌보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을 안에 33군데의 주요 상점들입니다. 미용실, 옛날 슈퍼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물을 줍니다. 공짜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트병도 줄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이웃에 있는 가게를 직접 방문해보고 뭐 방문을 하면 뭐라도 하나 사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 지역사회에 서로 연결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 마을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성과 일상성입니다. 뭐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유엔의 거대한 방법으로 존재하는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사실 시민들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성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건 진짜 학습이 삶의 구조를 바꿀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올해는 실제로 이 놀이터를 만들어 볼 건데 18개월 된 아이가 여름에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미끄럼틀을 짚었는데 2초 만에 이도화산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 20명하고 모여서 같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아이들이 만들 수 있게 고민하는 리딩랩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저렇게 모여서 진짜 필요한 놀이터를 뭔가 원주도 마찬가지로 부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봤더니 놀이터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없고요. 여름에도 비어있고 겨울에도 비어있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놀지 않아요. 할아버지랑 놀고 있고 엄마랑 놀고 있지 아이들끼리 놀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알던 놀이터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놀이터 조사를 일일이 다 합니다. 다 하고 이 놀이터에 대한 학습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아이들이 어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맞는 놀이터는 이렇게 설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설계해서 끝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1인1랩을 계속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원주시의회에서 실할 협의를 해서 3억의 예산을 줄 테니까 놀이터를 한번 실제로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이제 제안을 받는 거고 이럴 때 그래서 내 지속 가능성의 고민이 나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 고민들이 뭔가 나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 현장감을 느낄 때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사자성입니다. 당사자성입니다. 내 문제가 돼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12년 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 발전 청소년 포럼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작년 1년 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골라서 물론 이제 아이들 스스로 손을 들고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2명이 되든 5명이 되든 팀이 구성이 되면 그 팀이 주제를 고르면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전문가들, 어른들이 이 청소년들과 공동연구자가 돼서 6개월 동안 연구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시정 담당자나 의회 의원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흥업사거리 원주에 있는 면인데요. 저 흥업면이 면인데 대학이 5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대학이 있는 곳인데 상가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랬더니 육민관중학교의 학생들이 실제로 그 상점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쓰레기 버려져 있는 상황을 전부 모니터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죠. 왜 이 모양이냐? 중학생들 찾아와서 상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이게 이 모양인 거냐? 뭐가 문제인 거냐고.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내서 모색을 찾아내고 이걸 전문가분들과 협의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됩니다. 여기 이제 북원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네스코의 GP 프로젝트를 아직 우리나라는 그 GP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선험적으로 좀 가지고 와서 북원역에서 한번 실현을 해보겠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선택해서 비건 급식도 해보고 쓰레기 배출 방법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학교 내에서 바꿔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5가지 거버넌스, 사람, 공간, 그리고 컨텐츠와 성과관리였다면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통해서 지역성, 일상성, 당사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떤 학습이 사람들을, 주민들을 바꾸게 되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건 우리 사회, 우리 지역 사회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해서 이걸 변화시키기 위한 대화 학습들을 잘 일어나게 되는, 이건 청년들하고 한 겁니다.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 당사자성이죠. 네.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한 겁니다. 뭘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청년들과 함께 해보기도 하고요. 지금은 답을 잘하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질문할 수 있는 질문학교 같은 것들을 계속 운영해 보기도 하고요. 아까 콘텐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성, 인상성, 당사자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서 원주는 그림책이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 활용하고 있고 17개의 목표를 그림책으로 배열해서 그림책으로 서로 학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술이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YMCA,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유흥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원주의 단체나 기관들이 자신들의 SDGs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조직의 SDGs, 우리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이 교육들이 성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의 이런 SDGs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SDGs를 넘어서는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 발전 이퀄 SDGs가 아닙니다. 네. SDGs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때로 저는 SDGs는 지속가능 발전을 은폐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SDG를 어떻게 넘었을 거냐, 그리고 지역화를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모순을 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대를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